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챔피언 레슬러입니다. 그 시절 동네 오락실 어느 곳을 가도 이 게임은 쉽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 수는 총 8명인데요 가장 힘 좋은 데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버튼 누르지 않고 게임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캐릭터 등장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판에서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판부터는 바로 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게임을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소리가 심판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개성 있는 심판의 목소리죠. 칼칼한 목소리에 발음도 좋고요. 발음이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에는 잘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은 1989년 보글보글 뉴질랜드 스토리로 잘 알려진 타이토에서 게임을 발매를 했습니다. 1인 플레이 전용 게임은 아니고요, 2인 플레이 팀 태그 매치도 가능하고 아니면 1대1 대결도 가능하지만 저는 오락실에서 팀 플레이나 1대1 매치하는 걸 정말 본 기억이 없네요. 우리 상대의 이름은 코브라 블러디 조. 키도 188cm나 되는데 우리 캐릭터의 키가 2m 21cm나 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죠. 링아웃을 살짝 노려봤는데 잘 올라오네요. 레슬링 게임이지만 2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버튼이 좀 적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손과 발 하나씩 있고요. 첫 판은 그냥 막 아무거나 눌러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보여주는 부익부 비닉빈, 그 한 컷이 또 재밌는 개그 요소 중 하나였죠. 이 게임도 레슬링이 한참 인기 있는 시절에 등장한 게임이긴 한데요, 이 게임보다 더 유명한 오락실 레슬링 게임 아시죠? WWF 슈퍼스타즈. 그 게임도 89년에 나왔습니다. 캐릭터의 크기라던가 그래픽, 움직임, 슈퍼스타즈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게임은 때릴 때 손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제대로 때리고 있는지, 상대편이 제대로 맞은 건지, 이 위치에서 내가 상대편을 잘 잡아서 끌어올려서 기술을 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반격을 당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했거든요. 플레이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술을 걸고 내가 생각한 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있는데,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뒤에서 구경을 하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고수가 이 게임을 플레이해도 뒤에 갤러리들이 쫙 구경을 하던 그런 모습은 없었죠. 슈퍼스타즈는 캐릭터도 크고 실제 레슬러의 이름도 사용했고요, 링도 넓게 사용했죠. 이 게임은 그냥 한 화면에 다 보이니까 박진감이 많이 떨어지죠. 화면 연출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번엔 기브업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로키 가너. 키는 196cm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었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철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로프 반동 이렇게 없죠.
링에 맞으면은 로프 반동이 없어가지고 데미지를 입습니다. 철 링에 부딪히는 이 쇳소리가 리얼하죠. 효과음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번 상대는 가상의 레슬러입니다. 이름은 미라클 라스탄. 키는 196. 어우, 키도 196이면 굉장히 큰데, 라스탄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의 주인공인데 여기로 출장을 나왔네요.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이렇게 출장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와, 라스탄도 힘 캐릭터입니다. 물론 우리 캐릭터도 힘 캐릭터고 힘이 더 세요.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리 캐릭터 데코를 만나면은 정말 손톱이 갈리도록 버튼을 연타를 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할 정도로 상대하기 어려운 캐릭터라서 저는 그걸 피하기 위해 오늘은 데코로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 캐릭터는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냥 봐도 안드레 더 자이언트가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이죠. WWF 슈퍼스타즈에서는 앙드레 더 자이언트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름만 다르지 앙드레 자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로 데커가 인기 캐릭터 중에 한 명이기도 했죠. 아이고, 라스탄 기부업을 했네요. 이 게임은 8번만 승리를 하면 엔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이 정말 짧죠. 그래도 4번째 스테이지 지금부터 방심하면 질 수 있어요. 조금은 열심히 버튼을 연타를 해야지 되고, 버튼을 열심히 누르면은 위에 파워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버튼을 정말 열심히 누르는구나, CPU도 저 정도 누르네, 나도 이 정도 누른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입니다. 보통의 레슬링 게임은 내가 버튼을 열심히 눌러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상대편한테 기술이 걸리는 그런 불공평함이 있는데, 물론 이 게임도 같은 게이지 풀 파워 상태면은 그런 불공평함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보여주잖아요. 이 점 하나만큼은 높게 삽니다. 이번엔 허리 조르기로 기부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래, 기부업 잘했다. 기부업으로 이기는 게 좀 더 짜릿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 상대의 이름은 지미 카본. 이 게임에서 키가 제일 작은 캐릭터랑 제일 큰 상대가 만났습니다. 지미 카본의 키는 딱 180입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민첩성이 좋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피지컬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번 상대는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체력 게이지가 녹색, 노란색, 빨간색 그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녹색일 때는 타격기로 상대의 체력을 많이 뽑아내고요, 노란색부터는 큰 기술을 걸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잡기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기면은 상대편 기술을 잘 못 보니까 일부러 기술도 몇 개 당해주는 겁니다. 이 기술은 백드롭볼인데, 우리 에너지 왜 저래? 아니, 녹색 에너지에서 기술이 걸려서, 야, 이걸로 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CPU가 좀 사기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모습 보고 우리 캐릭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반성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락실이었다면 정말 황당해서 화를 막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실 머신들은 우리가 이어서 하면은 잠시나마 순한 양처럼 관대해지죠. 아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번 판은 져주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민은 스피드 캐릭터지만 파워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저는 플레이를 안 했던 캐릭터거든요. 제가 그 복수를 오늘 당했네요. 분노의 패대기도 한번 쳐주고요. 이번에도 백드로포를 하는데 풀리죠. 아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까는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손가락 안 갈죠. 연사 버튼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는데 아까는 안 풀어주고 이번엔 풀어준다니, 이런 게 바로 CPU의 장난질이고요. 저도 체력이 좀 많이 빠졌죠. 이제는 그만 놀아줘야지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자이언트 스윙이 제일 시원하지 않나요? 돌리는 맛도 있고 상대편의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요. 현실에서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기술이긴 한데 너무 위험하죠. 어릴 적에 친구한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 적은 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기도 하지만 저게 현실에서는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어린 조카들 가지고는 몇 바퀴 돌려줄 수는 있죠. 어린 조카로 기분만 살짝 내본 적은 있습니다. 이어서 한 100원어치 충분히 뽑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제일 작은 녀석한테 졌다는 게 묘하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이번에도 로프 반동이 없는 케이지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번 상대는 딱 봐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 타이거 마스크라고 하죠. 근데 얘 왜 이러고 계속 맞기만 하죠? 재미없으니까 잡아봅니다. 아이고, 내가 철장에 부딪힐 뻔했네요. 둘이 붙어있으면 타이거 마스크는 가만히 있네요. 뭔가 버그인가 봅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테크닉 위주의 레슬러고요. 힘은 보통인데 내구력, 그러니까 스태미나가 좋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키는 193cm고요. 워낙에 맷집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발이나 펀치를 이용해서 쓰러뜨리기가 후반에 만나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타이틀 매치전에서 만나는 것보다 지금 만난 게 저는 좋고요. 구석에서 서로 덮치려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쓰러뜨린 다음에 폴업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때 아무 버튼 누르지 않고 있으면은 상대편이 체력이 아무리 없어도 저를 밀쳐내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누르고 있을 때도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있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레슬링 게임들이 다 그렇네요. 손톱을 열심히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 이 게임은 PC 엔진으로도 이식이 됐고요. 플스2로도 이식이 됐습니다. 최신 기종으로도
다운로드 플레이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도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철장에서 싸우는 거는 WWF 슈퍼스타즈에는 없었던 링이잖아요. 이 부분은 큰 장점이죠. 자, 타이거 마스크도 슬슬 보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대저택에 살고 있네요. 부럽습니다. 일곱 번째 스테이지 타이틀 매치라서 약간의 쇼가 게임 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상대는 사무라이죠. 이 게임에는 매니저가 등장하는 캐릭터가 2명이 있습니다. 사무라이와 코브라. 매니저는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링 안으로 무기를 하나 던져주죠. 사무라이는 죽도를 던져줍니다. 매니저의 상의를 보면은 일본 국기가 그려져 있죠. 일본 국적의 캐릭터고요. 만나서 반가우니까 강하게 한번 푹 안아주고요. 죽도를 휘둘러 줍니다. 죽도를 휘두르니까 관중들의 야유소리가 들리죠.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기를 휘두르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보여드리려고 휘두르는 겁니다. 알았어. 자, 야, 네가 들고. 것 봐요. 이기고 지는데 매너가 뭔 상관. 이기면 장땡입니다. 생각보다 죽도의 위력이 그렇게 세진 않죠. 동양 캐릭터니까 굉장히 날렵하고 가벼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게임에서는 중량급 캐릭터입니다. 모든 게 다 중간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매니저가 다가와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 기브업으로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기해. 근성이 있어요. 기브업을 안합니다. 다시 한번 기브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오, 버티는데요. 근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브업을 하거라. 기브업을 안하네요. 그럼 뺑뺑 돌려준 다음에 그냥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기브업을 안하네요. 드디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챔피언이 되면은 저렇게 허리에 벨트를 두르고 있는 게 끝입니다. 따로 엔딩이 조금씩만 있었어도, 개인 스토리가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죠.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타이틀 방어전이네요. 타이틀 방어전 역시 바로 전에 싸웠던 사무라이랑 싸우는데요. 이 게임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싸웠던 직전 상대랑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파워가 센 캐릭터가 데커잖아요.
데커를 마지막 판에 2번 연속 싸우면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데커를 좀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요. 타이거 마스크도 그렇지만 이 사무라이도 어느 정도는 동네에서 인기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다기보다 매니아층이 좀 있었던 게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캐릭터 마스터한 사람이라면은 어느 캐릭터로 플레이해도 거의 엔딩을 혹시 못 보더라도 끝판까지는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커는 파워 캐릭터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쉽게 질리는 그런 면이 있는 캐릭터였고요. 힘캐니까 스피드도 좀 느리긴 하지만 워낙에 파워가 사기적으로 강하니까 뭐 좀 느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플레이하기에 좋았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판인데도 상대편을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지 않은데 에너지가 바닥이 나있죠. 힘의 차이입니다. 이제 슬슬 상대편을 보내줘야죠. 타이틀 매치까지 성공하면서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게임 오버고요. 무한 루프 게임도 아닙니다. 정말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은 10분이면은 될걸요. 저는 좀 놀았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어서 했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아무튼 원코인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처럼 2코인 하는 게 더 어려운 게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